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느새 과학자의 서재 학습활동을 공부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함께 책을 읽어봤잖아요. 그땐 제가 어떤 설명 같은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우리가 이거 읽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뭐, 그냥 편하게 말하자면 사실 설명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읽고 이해했느냐 이거에 대한 거고 여러분께 내가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이해는 잘 안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국어 수업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내가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제가 가르치려는 거는 이 읽기라는 것에 대한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과학자의 서재라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요하게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내용들 저번 시간에 이해 안 됐으면은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원래 국어에선, 뭐 국어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과목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과학이나 이런 경우에는 과학의 내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안 보고 거기 있는 내용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국어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내용을 이해한 능력을 키우는 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반적으로 구조를 볼게요. 여기 보면 과학자의 서재라는 책은 이 글은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 이런 식으로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게 보니까 총 4개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색을 열어준 책, 그 다음에 이쪽에 아래쪽에 생각의 무대가 세계로 넓어졌어. 그 다음에 뒤에 문학이 이끌어준 나와 과학의 첫 만남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글 읽으면서 정말 잘 쓴 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종류가 다르지만요 경험이 아주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심심해서 책을 읽은 스타일인데 그 책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나는 이분하고 좀 다르게 문학 작품 위주로 처음부터 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스티븐슨의 그 보물섬이라든지 아니면은 타잔 원작으로 읽으면은 생각하고가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그거라든지요. 뭐 어렵게는 레미제라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이런 것들을 읽었는데 그 초등학교 때 읽었던 그 책이 지금까지도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문학에 이끌어진 나와 뭐 과학의 첫 만남 이런 것들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저는 심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뭐 국어 잘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질문을 넘어서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책 읽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책은 뭐 어떤 거 읽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죠? 네, 어떤 거 읽어요? 네, 일단 만화책은 아니고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 위주로 먼저 읽으세요. 판타지 소설도 괜찮고요. 그 만화책만 일단 아니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읽으면서 습관을 들이면서 여러 책을 읽을 줄 아는 게 독해 능력이 향상이 되고 독해 능력은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너무 재밌었는데 설명 못 하고요. 설명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네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자 학습 활동을 보면은 제가 얘기했죠. 학습 활동 기본적으로 내용 이해를 하고 첫 번째 내용 이해한 다음에 목표 학습 여기서 목표로 두는 걸 하고요. 마지막에 적용 학습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해와 탐구에서 보니까 여기도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읽기 경험을 정리해보자 하고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갖다 채워봐라 뭐 이런 얘기네요. 자, 이런 표를 채우는 거 이런 거는 기억해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국어는 원래 기억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찾는 학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내용 보면은 빨리 감이 와야 돼요. 자, 보세요. 자, 감이 오죠? 이거 네 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이거 뭐예요, 이거? 소제목이네요. 아, 그러니까 소제목별로 나눴구나. 이런 감이 좀 빨리 와야 돼요. 빈칸을 보니까요. 읽은 책 또는 작품이 있고요. 글쓰기가 바뀐 변화가 있네요. 찾아보면 되겠네요, 뭐.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 뭐 기억하죠? 근데 기억해도 우리 얘기합시다.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에서 여러분 책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작가가 뭐 읽었대요? 그렇죠. 백과사전이 눈에 띄었다네요. 백과사전. 아하. 그러면 이 처음에 읽었던 요 책은 그러니까 백과사전이군요.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보기가 어렵네.
그 다음에 글쓴이가 겪은 변화. 발견했대요. 그 책을 오호 흥미진진했대요. 이런 변화를 겪었네요. 오호 동물의 호기심을 자극했대요. 오 이게 영향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다시 보면은 여기서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 흥미를 느꼈죠. 또 하나는 네 그렇죠.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 내용을 찾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내용하고 비슷하게 적어주는 게 좋겠어요. 두 번째,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책, 세계 동화 전집을 읽었네요. 그거 다음 편 나오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책, 거기서 세계 동화 전집을 이렇게 읽게 됐네요. 그랬더니 이거 읽은 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친구와의 우정, 뭐 두터운 정,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삶의 어떤 감동을 주게 됐고요. 막 그런 얘기들을 쭉 하네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사유의 세계 만들어지고, 넓어졌다고나 할까? 이런 영향을 받았네요. 마지막에도 영향이 나오네요. 또래들보다 생각의 폭이 넓어져 깊어진 것도,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밑바탕과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진 것도 이렇게 딱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왔는데 그 중에 안 나온 게 있죠? 두 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진. 여기 있었네요.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진 것. 그 다음에는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였구나. 또 하나 더 있나 보네요. 시인을 꿈꾸는 감성. 이분은 시인이 되고 싶으셨네요. 성이 키워진 것도 이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의 무대가 세계로 넓어졌어.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었네요. 그게 다음 페이지. 생각의 무대가 세계로 넓어졌어. 그래서 어머니께 노벨 문학상 책을 사달라고 졸랐고요. 그래서 사게 되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내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대요. 그 전까지의 책은 감성적인 부분이었다면 노벨 문학상은 다른 나라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해줬네요. 그게 남아있나? 그 다음에 나의 정신세계도 훨씬 넓은 세계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습활동에 보니까 문학적 감성을 키우고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줌. 이거 나왔었잖아요. 지적인 호기심을 채울 수 있었다. 나와있죠. 그렇다면은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다 해야 해당하는 걸 적어야겠네요. 여러 지식과 정보, 정신세계. 그걸 쓰면 되겠네요. 여러 지식과 정보, 그 다음에 정신세계를 넓혀줌. 이런 것들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문학이 이끌어준 나와 과학의 첫 만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읽은 책 금방 나오겠는데요? 이 사람 그래서 동물행동학과 생태학을 전공하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그 작품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였을까요? 안병동이었을까요? 수용소 분도였을까요? 모닥불과 개미였을까요? 근데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우리 잘 아는 부분이죠. 이게 나중에 영향을 미쳤다. 아이고 안 보였구나. 이게 나중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이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모닥불과 개미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네, 글씨 오늘 너무 별로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에서는 백과사전을 읽고 이런 걸 겪게 되었고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책에서는 세계 동화 전집을 읽고 이런 것들을 변화를 겪었고요. 생각의 무대가 세계로 넓어졌어 라는 걸 보고 이 부분에서는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고 이런 것들을 겪게 되었고요. 문학이 이끌어준 나와 과학의 첫 만남에서는 모닥불과 기밀을 읽고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책을 통해서 꿈을 키우고 그 책을 통해서 진로를 정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갈까요? 자, 여기서 지금 내용학습처럼 보이는 목표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문기사 나오셨나 봐요. 자, 이런 거 한번 딱 팁을 보면요.
다음 글을 읽고 읽기 경험이 글쓴이의 삶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보자 라고 한 다음에 질문이 어떤 현재 어떤 활동하는지, 통섭형 독서 습관 무엇인지, 통섭형 독서 습관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자고 하는데, 이런 건요, 수능에서 보면은 여러분 시간 아낄 때 나는 그렇게 했거든요. 이걸 읽고서는 얘네들을 풀면은 생각보다 피곤해요. 읽고 요거 한 다음에 다시 보게 되거든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읽고 요걸 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글쓴이가 현재 어떤 활동하는지 말해보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는 글을 한번 읽어봐요. 최주천 교수는 대단한 독서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어렸을 때 집에 책이 많지 않아 가지고 있던 책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한다. 특히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다. 최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의 천직이 된 자연과학을 연구하게 된 것도 우리 교육 현실에서 이과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언론에서 자신의 독서 습관을 다양성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이를 통섭형 독서 습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의 지적 관심 영역은 전공인 동물행동학, 생태학 등의 생물학 분야를 넘어 문학, 철학, 역사, 사회과학, 심리학, 미술, 경영일까지 다양하다. 2011년에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책 이야기를 스필로 엮은 책, 과학자의 서재를 펴내기도 했다. 그가 20년 넘게 신문에 글을 연재하고 대중적 과학자로 자리매김한데 독서가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먼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대충 감이 오죠? 네. 이분은 그의 지적 관심 영역인 동물행동학, 생태학, 여기다가 과학자 서재를 펴냈기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동물행동학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글씨 다시 잘 써야지. 그 다음에 생태학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자의 서재를 펴낸 거 보니까 작가로서의 그런 활동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글쓴이가 말한 통섭형 독서 습관이란 무엇일까요? 나오죠. 통섭형 독서 습관. 이름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양성이라고 설명했고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다양성.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읽는다? 그렇죠. 다양하게 읽는 것을 통섭형 독서 습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섭형 독서 습관이 글쓴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자. 자, 이건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여기도 나와 있죠. 여기 나오네요. 20년 넘게 신문에 글을 연재하고 대중적 과학자로 자리매김한데 독서가 밑바탕이 되었다 라는 거 보니까 딱 이 얘기네요. 그대로 줄쳐도 되겠다. 20년 넘게 신문에 글을 연재하고 대중적 과학자로 자리매김하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 글의 내용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자극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책 많이 읽어요? 사실 바쁘죠. 책 읽을 시간이 없고 공부하느라 바쁘죠. 네, 그 마음 알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최주천 교수의 경험처럼 이 책을 읽는 습관이 여러분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읽기 경험이 글쓴이의 삶에 미친 영향을 볼 때요. 우리도 지금 책을 읽어서 그 책을 통해서 인생에 영향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도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인생에 영향을 주는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겠지만 여러분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영향을 받은 친구들 많이 보이던데요. 아주 인상적인 친구들이 많아서 말이죠. 자, 세 번째 봅시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읽기 경험을 생각해보고 독서의 중요성을 말해보자. 그랬더니 이 두 분은 솔직히 안 읽은 책이라서 내가 난감하네요. 나에게 영향을 준 책은 개미제국의 발견이야. 이 책은 나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어. 이 책을 읽고 나는 개미가 분업과 같은 사회 구조와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문화를 가진 대단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저거 옛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개미가 정말 대단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죠.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그랬더니 이번엔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영향을 준 책은 연어야. 이 책은 나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 이 책을 읽고 쉬운 일만 하려던 내 마음가짐을 반성하고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오르듯 살아가면서 도전 정신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친구는 정말 이 친구 연어 읽었을 것 같고 개미제국의 발전 읽었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네요. 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영향을 받는 것은 책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언맨 봤어요? 아이언맨 영화 재밌게 봤는데요.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아이언맨이 처음에는 자신만 생각하는 삶을 살다가 자기가 만든 무기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엔드게임까지 가서는 본 사람들이 알아듣겠죠. 엔드게임까지 가서는 스포일링 하기 좀 애매한 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I am 아이언맨이라는 대사와 함께 멋진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단언하는데 영화에서 받는 영향보다요 책을 통해 받는 영향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들 정말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요 숙제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영향을 준 책은 삐리리야. 이 책은 뭐뭐를 하게 되었어 라는 것을 오늘은 과제로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하나만 더 읽고 지나갈게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읽어봅시다. 정서적 공감과 감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음. 다양한 지식과 정보로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음.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음. 바람직한 정서와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음. 이런 것들을 아는 채로 일단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다음 좀 쓰기분으로 넘어갈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